네,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 오늘은 12월 13일 금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오늘이 13일의 금요일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또 조심하면서 이렇게 또 다니는 것도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이 루이지 만조네라는 이 암살범 있지 않습니까? 이 암살범에 대한 뉴스가 또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야, 오늘은 좀 충격적인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루이지 만조네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 CEO를 암살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네, 총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가 숨어 있다가 이 뉴욕 한복판, 이 맨하탄 이 미드타운 한복판에 있는 이 힐튼 호텔에서 이렇게 또 나오자마자 총을 두 발을 쏴가지고 이 암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도망치다가 이렇게 또 붙잡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 탄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탄피에 뭐 디포즈, 딜레이, 뭐 디나이, 뭐 디펜스 이렇게 또 그런 글귀가 적힌 이 탄피가 이렇게 또 발견이 되게 되면서 아마도 이 사람이 이제 백페인이 있다고 이렇게 또 계속 이제 뉴스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백페인에 이렇게 또 있다가 그리고 이제 작년에 수술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수술을 한 다음에도 수술의 경과가 이제 별로 좋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의료보험에서도 이제 제대로 클레임을 잘 안 받아줘가지고 아마도 이 사람이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 CEO를 이렇게 또 사망케 한 것 같다, 암살을 이렇게 또 한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보니까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서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루이지 만조네는 우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왜 이 루이지 만조네는 그러면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 CEO를 이렇게 또 암살한 거지? 이렇게 또 보니까 이 뉴스에서는 또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루이지 만조네가 이 미국에 있는 이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뭐 성명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루이지 만조네가 이제 적은 그런 이제 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이 헬스 시스템이 완전히 썩어 빠졌다. 이 보험회사들에서 너무나 greedy 이렇게 또 해가지고 너무나 이 탐욕에 쩔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사람들의 돈만 이렇게 또 갈취를 하지 전혀 이 미국인들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도 이 루이지 만조네는 미국 내에서 이제 가장 커다란 건강보험 회사의 CEO를 그냥 이렇게 또 암살을 이렇게 또 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야, 저는 이제 거의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루이지 만조네가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 시스템에 이 건강보험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가 자신이 이 백페인에 대해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술이 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다시 이렇게 또 클레임을 했는데 아마도 이 클레임을 이렇게 또 디나이를 해가지고 유나이티드 이 헬스케어 이 CEO로 이렇게 또 암살을 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루이지 만조네는 이제 가짜 신분증도 좀 이제 여러 개 이렇게 또 만들고 그리고 총도 이 3D 프린트로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총을 이제 고스트건을 이렇게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총을 가지고 진짜로 이렇게 쏘게 되면서 암살을 이렇게 또 하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이 미국인들은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 미국에 있는 이 의료 시스템이 진짜 썩어 빠졌다라고 이렇게 또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루이지 만조네는 지금 이 모든 혐의에 대해 가지고 부인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루이지 만조네 변호사는 이 뉴욕으로 이 사건이 송치되지 않게 하도록 계속 이렇게 또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죄 주장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증거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계획된 그런 이제 범죄이지 않습니까? 숨어 있다가 총을 이렇게 또 뽑아들고
소음기까지 이렇게 또 달아가지고 두 발에 이렇게 또 쏴가지고 암살을 이렇게 또 했는데, 이거는 분명히 이제 계획된 범죄며 그리고 이제 증거들을 이렇게 또 차고 넘치는데, 이거를 계속해가지고 무죄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빼박이지 않을까. 뭐 분명히 뉴욕으로 이렇게 또 가가지고 이 살인죄에 대해 가지고 죄를 아주 그냥 달게 받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이 미국이 이 의료보험 그런 이제 절차가 아주 그냥 개떡 같은 게 사실이기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제 암살을 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이제 절대적으로 아니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내가 싫다고 하면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암살을 해버린다고 하면은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 미국의 이 의료보험 이런 이제 시스템, 이 헬스케어 시스템도 어느 정도 이제 뜯어 고쳐야 하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아니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이렇게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대통령에 이제 취임을 하자마자 이제 가장 먼저 할 것은 바로 1월 6일 이 의사당 난입 사건 때 그때 죄를 이렇게 또 저질러가지고 지금 잡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면을 이렇게 또 바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히지 않았습니까? 아시다시피 이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은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요번 대선은 사기이다. 우리들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의사당으로 쳐들어갑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트럼프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의사당으로 이렇게 또 난입을 해가지고 그냥 난리 부르스를 이렇게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명확하게 불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붙잡혀가지고 뭐 실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뭐 재판을 이렇게 또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이제 자신이 취임을 하자마자 한 1,600여 명, 한 1,600명 정도나 되는 그 사람들을 이제 사면을 이렇게 또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 법무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면을 받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면을 받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순간 그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사면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죄를 저질렀던 것에 대해서는 지워지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법무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깜빵에 갇혀 있었던 것에서는 이제 뭐 석방이 되기는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죄가 지워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에는 좀 영향을 이제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부 1월 6일 의사당 이 난입 사건 이 가담자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사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죄 사면을 해달라.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아무런 죄를, 의사당 난입 사건은 분명한 죄거든요. 의사당으로 그렇게 무력으로 쳐들어가는 것은 진짜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불법인데, 어쨌든 간에 일부 의사당 난입자들은 이 무죄 사면을 이렇게 또 해달라라고 이렇게 또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 되지 않나. 이거는 트럼프도 그거는 이제 못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제 법원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면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소리는 유죄를 이제 함축을 하고 있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다. 이제 유죄를 인정을 하고 내가 사면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함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기는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트럼프는 이제 취임식을 한 다음에 이제 가장 먼저 할 것은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이 사람들을 우선 이렇게 또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이 불법 이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권자들을 이렇게 또 포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불법 이민자들의 자녀들, 시민권을 받은 그런 자녀들을 이렇게 또 포함을 해가지고, 이 군대를 이렇게 또 동원을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지금 붙잡아다가 추방을 이렇게 또 하려고, 대규모 추방을 아마 하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이제 취임식이 이제 다음 달이거든요. 다음 달 한 20일쯤에 이렇게 또 있는데, 20일 이후에 또 이제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이렇게 또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야, 그런데 이거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은 이거는 진짜 명백한 불법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명백하게 이 죄를 이렇게 더 저지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면을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또 해준다라는 그런 소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무슨 짓이든지 하든지 간에 이제 사면을 해주겠다라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피들은 이제 앞으로 훨씬 더 난리 부르스를 이렇게 또 치지 않을까.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이 인종차별 같은 것들도 이제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나는 트럼프 믿는데? 나는 트럼프 지지자인데? 나는 트럼피인데? 라고 하면서 이제 백인, 화이트 트래시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백인들도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랑 진짜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화이트 트래시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이제 화이트 트래시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가지고 그냥 난리 부르스를 이렇게 또 피지 않을까. 트럼프의 이제 백을 등 뒤에 이렇게 또 뒤고 그냥 아주 그냥 생 난리를 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그 트럼프가 지난 1기 때요. 1기 때 이런 생각이 나는데 어느 이제 음식점에서 필리핀계인가 어느 이제 가족이 여기서 이제 영어 말고 이제 필리핀 말 하면서 필리핀 말인가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동양계에 어느 이제 가족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영어 말고 이제 다른 말을 이렇게 또 하니까 옆에 있었던 어느 백인이 갑자기 막 성질을 내면서 너네 나라로 가버리라고 왜 다른 나라 말로 떠드느냐고 막 이렇게 나물나 썼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뉴스에 이렇게 또 한참 많이 나오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었던 웨이트레스가 네가 나가라고 여기는 음식점이라고 당연히 생일 파티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었대요. 생일 파티 하면은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또 떠들 수가 있는 것이지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따져가지고 이 웨이트레스가 또 굉장히 칭찬을 받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도 앞으로 이제 트럼프 2기 때는 훨씬 더 많은 이 백인 화이트 트래시들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제 나는 백인이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짱이다. 이 미국 백인들이 짱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굉장히 많은 백인 말고 이제 다른 사람들 그냥 유색인종들 있지 않습니까? 저를 이렇게 또 포함을 해가지고 유색인종들한테 엄청난 인종차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그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때 그때 트럼프 이 측근들 있지 않습니까? 측근들이 이런 음모론들을 이렇게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때 그 당시에 이 FBI 요원들이 그 장소에 이렇게 또 있었는데 그 FBI 요원들이 의사당 그 난입 사건 그 폭동에 가담을 했다. 사람들을 뭐 부추기고 그리고 이 폭동을 이렇게 또 하라고 그리고 뭐 폭동에 이렇게 또 가담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음모론이 이렇게 또 퍼지고 있거든요. 트럼프 측근들이 그런 음모론을 이렇게 또 퍼뜨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최근 들어가지고 이 FBI에서 이 보고서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는데 이 1월 6일 이 의사당 난입 사건 때 그 주변에 이 FBI 요원들이 있었었다라는 그런 이제 보고서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를 이제 자세히 본다고 하면은 그 보고서에는 이 FBI 요원들이 거기에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의사당 난입 사건 때 법을 어기거나 폭력에 이렇게 또 가담을 하라는 그런 지시 같은 것들은 이제 없었었다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이렇게 또 올라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26명의 이 FBI 요원들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때는 아무런 그런 연관이 없었었대요. 워싱턴 DC에 있기는 있었었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트럼프 측근들은 아니다. 이 FBI 요원들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부추기고 그리고 폭동에 이렇게 또 가담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지금 엄청난 음모론을 이렇게 또 퍼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보고서를 이렇게 또 가지고 오면서 이거 봐라 이 워싱턴 DC에 이 FBI 요원들이 실제로 있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제이드 벤스 있지 않습니까? 부통령 이 제이드 벤스는 이거 봐라 음모론이 사실이다 라고 이렇게 또 이제 자신의 뭐 SNS 서비스에다가 이렇게 또 남겼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도 그 글을 이렇게 또 공유를 하면서 이 6개월 뒤에 음모론이 사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랑 이 트럼프 측근들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 측근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 고위 인사들은 이 정부 기관들의 좀 이제 음모론적인 시각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뭐 FBI나 뭐 이런 이제 수많은 이런 이제 음모론들이 있기 때문에 이 FBI를 믿을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지금 트럼프 측근에 트럼프를 포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트럼프는 2020년도 그 대선 이후에 지난 1기 때 이렇게 이제 자신이 지게 되면서 권력을 이렇게 또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양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때 평화롭게 권력이 이양이 됐다. 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그리고 2020년도 이 대선 이후에 이 권력 이양이 좀 이제 굉장히 더럽게 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또 버팅기면서 이번 대선은 이제 뭐 가짜이다, 뭐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버팅기다 보니까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 FBI가 조사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라고 그런 이제 결과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다시 이렇게 또 미국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이 음모론들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트럼프 측근들은 이거 봐라, 이거 다 음모론이 다 맞았다. 이 FBI가 지금 조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트럼프를 음해를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FBI 국장이 뭐 내려오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2기 때에는 트럼프가 이렇게 또 FBI 국장으로 뽑아둔 사람이 후보로 이렇게 또 올려둔 사람이 아마도 이 FBI 국장으로 이렇게 또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FBI 국장을 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후보로 뽑은 트럼프가 뽑은 사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FBI한테 좀 이제 반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 FBI가 이제 힘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이 FBI는 뭐 절대 뭐 필요 없는 그런 뭐 기관이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을 FBI 국장으로 지금 뽑았다라는 그런 소리는 그러니까 이 FBI 이제 힘이 이제 완전히 이제 없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트럼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신을 위해 가지고 이 트럼프를 위해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면이 된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완벽한 트럼프의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걱정이 되기도 되고요. 그렇지만 어차피 이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미국 좀 잘 좀 이끌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아마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아마존에서 트럼프의 취임식 이렇게 또 하는 그 펀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펀드에다가 100만 달러를 기부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어저께인가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메타, 마크 저커버거, 이 페이스북에서도 이 트럼프 취임식 그 펀드에다가 100만 달러를 이렇게 또 기부를 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 아마존에서 100만 달러를 이렇게 또 기부를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아마존 이 프라임 비디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이 트럼프의 이제 취임식을 라이브로 이렇게 또 송출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난 2017년도에도 트럼프 그 취임식 날에도 그 취임식 그 펀드에다가 한 5만 7천 달러 정도를 이렇게 또 기부를 한 적이 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저번 트럼프 그 1기 때는 이 5만 7천 달러 정도를 이렇게 또 기부를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100만 달러 어마무시하게 돈을 이제 꽂아준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런 뭐 대통령 취임식 때는 항상 이 대기업들이 이 기부를 하기는 한다고 하네요. 기부를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아마도 올해는 좀 이제 훨씬 더 많은 기부금이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멕시코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멕시코에서 어느 이제 캘리포니아 이제 미국 시민권자 2명이 사망한 채 발견이 됐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사건 장소는 이 멕시코에 있는 미초아칸이라고 하는 주에서 이 캘리포니아 커플, 이 미국 시민권자 이제 2명이 총알 세례를 이렇게 또 받은 뒤에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부인은 먼저 사망한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남자는 총알을 이렇게 또 맞았지만 이제 병원에 이렇게 또 옮겨졌지만 그 다음 날에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뭐 멕시코를 본다고 하면은 항상 이런 이제 마약 카르텔들에 대한 이런 뭐 총격 사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국인들도 이제 여행을 갔다가 이런 일들이 이렇게 또 많이 당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두 커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50대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멕시코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멕시코에서 이제 태어났다가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이렇게 또 받은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나 해가지고 이제 시민권이 있다가 이제 결혼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미국 시민권자인데, 둘 다 미국 시민권자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멕시코에 이렇게 놀러 갔대요. 뭐 자신의 친척이 있었나, 놀러 갔다가 그렇다가 이 미초아칸 이 주에서 총알 세례를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이제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니까, 이 멕시코에 놀러 가는 거는 정말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멕시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이렇게 또 뽑히지 않았습니까? 이 여성 대통령이 이렇게 또 뽑혔는데, 이 여성 대통령이 멕시코의 카르텔들과의 이제 범죄와의 전쟁을 이렇게 또 선포를 했거든요. 이런 바이올렌스 같은 것들은 이제 용납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 카르텔들과의 이제 전쟁을 이렇게 또 선포를 했는데, 선포를 한 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미국인들 이렇게 또 2명까지 이제 사살이 이렇게 또 됐다고 하니까, 진짜 멕시코는 좀 위험하지 않나, 여행을 가는 데 있어가지고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 시리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시리아의 독재 정권, 이 알사드 이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모스크바, 이 러시아로 이렇게 또 망명을 떠나게 됐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시리아가 드디어 이 독재 정권으로부터 이렇게 또 해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시리아는 축제 분위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반군은 이 시리아 정권을 이렇게 또 무너뜨린 반군 뭐 리더랑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제 축제다. 이제 이런 뭐 독재 정권 같은 것들은 없다라고 하면서 시리아 시민들한테 이제 거리 밖으로 나와가지고 축제를 즐겨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금요일이 자유의 날로 이렇게 또 선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시리아에 있는 수많은 이 모스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성당 같은 것들이, 교회 같은 곳들에서 사람들이 다들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하면서 이 알사드 정권이 무너진 것에 대해 가지고 이 기념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리아 곳곳에서 사람들이 다, 시리아 시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축제 분위기를 이렇게 또 연출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반군이 이제 새로운 정권을 이렇게 또 만들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반군 리더는 이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독재 같은 거는 없다. 그리고 다 종교, 뭐 다문화,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또 수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리아는 이제 제대로 된 그런 이제 나라가 이렇게 또 세워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터키에서도 이제 12년 만에 다마스커스에다가 이 대사를 이렇게 또 파견을 하는데, 지금 이 국제사회에서도 시리아가 이 독재 정권이 이제 무너진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많은 기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시리아가 좀 이제 내전을 굉장히 많이 겪지 않았었습니까? 이 독재 정권에 이렇게 또 들어선 다음에 이제 내전이 이렇게 또 한 13년 동안 이렇게 또 있었었대요. 그러면서 이 시리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붙잡혔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3만 5천여 명이 실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제가 전에도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바로 사람들이 이 감옥소, 이 교도소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이 정치적 억압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또 풀어주려고 막 이렇게 또 풀어줬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 수감이 되어 있는 게 생각을 하기에는 아마 수천 명에서 뭐 수만 명이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했었는데, 수백 명만 나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고문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망을 해가지고 그 실종자들을 이제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알사드 이 독재 정권에 이렇게 또 무너지다 보니까 시리아는 새로운 나라로 이렇게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막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시민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나라, 우리 시리아는 알사드 것이 아니다. 이제 이 나라는 우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재라는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이렇게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독재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이 한 명한테 이제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또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느 이제 나라가 어느 한 사람한테 소유가 된다라는 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 나라는 그 국민의 것이지 한 사람의 소유물이 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독재는 항상 망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항상 망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푸틴 이놈의 새끼도 빨리 좀 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아니면은 빨리 좀 정권이 좀 이제 무너져 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리고 북한 이 김정은 이 뚱돼지 새끼도 빨리 좀 이 뭐 뒤지던지 아니면 정권이 빨리 좀 무너져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독재 정권은 진짜 이 전 세계에서 빨리 좀 다들 사라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리아가 이 독재 정권에 이렇게 또 무너지게 되면서 이 시리아에 있는 이제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유럽으로 이렇게 또 넘어갔었거든요. 그리고 유럽에 있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줬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 독일을 본다고 하면은 독일에서 이제 몇몇 정치인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시리아가 독재 정권에 이렇게 또 무너졌기 때문에 시리아 난민들은 이제 너네 나라로 이제 되돌아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정작 이 독일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시리아 난민들이 이 독일에 이렇게 또 정착을 이렇게 또 오랫동안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 독일을 본다고 하면은 이 노동력이 좀 이제 부족한 그런 나라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리아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들어오게 되면서 독일에 한 100만 명 정도의 시리아 난민들이 이렇게 또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와가지고 올해 이렇게 또 정착을 하게 되면서 독일의 문화를 이렇게 또 받아들이고, 그리고 독일 말들도 이제 더 잘하고, 그리고 뭐 직업 같은 것들도 계속 이렇게 또 훈련을 이렇게 또 받았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독일에서 굉장히 많은 곳들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뭐 제조업에는 뭐 4만 5천여 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헬스케어에서는 만여 명 정도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시리아 난민들 한 60% 정도는 6년 이상 이 독일에서 이렇게 또 체류를 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용이 돼가지고 이 독일의 경제를 잘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적으로도 이제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요. 이제 시리아 난민들 너네 나라 이제 독재 정권에 이렇게 또 무너졌기 때문에 내전도 이렇게 또 끝났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러면서 시리아 난민들도 이제 독일의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리고 이 독일이라는 이 나라가 노동력이 원래 좀 이제 부족한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이 시리아 난민들 지금 이렇게 일을 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하다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그런 입장들도 이렇게 또 봐야 하지 않습니까? 시리아 난민들은 지금 독일에서 이제 일자리 잡고 이제 자리를 잡고 이렇게 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리아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된다고 하면은 시리아로 이렇게 또 돌아가는 것을 이제 고려를 해보기는 해보겠지만, 그런데 아직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다수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독일뿐만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그런 수많은 국가들에서 시리아 난민들이 막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유럽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많은 이 유럽 국가들에서 이제 너네 나라 이 시리아 이 독재 정권에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너네 나라로 이제 돌아가라 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는 실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기 때문에 시리아 사람들 이제 유럽에서 좀 많이들 계속 좀 이제 남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이 러시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리아 이 정권, 이 독재 정권에 이렇게 또 무너지다 보니까 시리아를 본다고 하면은 시리아 이 독재 정권 때 러시아에서 시리아 이 독재 정권을 이렇게 또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도와주고 있으면서 시리아에 이 러시아 이 군부대가 이렇게 또 곳곳이 이렇게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독재 정권에 이렇게 또 무너지다 보니까 이 러시아 이 군 부대들이 이제 쫓겨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 러시아에서 지금 이 시리아 반군이랑 접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러시아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리아 이 반군아 좀 봐라. 지금 이 시리아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 아직도 이 IS 이 테러리스트 집단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 IS 테러리스트들을 이렇게 또 공격을 하는데 우리 러시아가 잘 도와줄 테니까 우리 러시아 군부대들 그냥 주둔할 수 있도록 이제 내버려 달라라고 반군한테 지금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러시아 자체가 테러리스트 집단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우크라이나한테 그냥 막 쳐들어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 러시아 빨리 좀 쫓아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시리아 반구.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그룹 CEO 뭐 거의 회장급 CEO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 이렇게 또 사망한 것에 대해 가지고 암살을 이렇게 또 당한 것에 대해 가지고 추모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 회장 이 그룹 CEO는 지금 확실히 이 미국의 헬스케어 시스템이 잘못된 게 확실히 보인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십수년간 계속해가지고 이제 누더기 같이 그 구조가 이어져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개혁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미국 이 헬스케어 시스템은 플라워가 있다. 굉장히 좀 잘못됐다. 아무도 이런 시스템을 원하지는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개혁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가 이렇게 또 암살을 당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 암살을 당해서 이 암살범에 대한 분노가 지금 이 미국인들로부터 이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 미국에 있는 이 의료 시스템 이 의료보험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금 분노가 표출이 이렇게 또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이렇게 또 공감을 하고 있다.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의료보험비를 이렇게 또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런 클레임 같은 게 되지가 않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 루이즈 만조네를 공감을 한다. 나라도 이렇게 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이 미국 이 의료보험계 굉장히 큰 위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 그룹 CEO는 나와가지고 분명히 미국 이 헬스케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개혁을 해야 하고 거기에다가 좀 투명하게 어떻게 해가지고 클레임 같은 것들이 뭐 디나이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돈이 쓰이는지 좀 투명성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이 비난 같은 것들을 피하기 위한 그냥 발언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발언을 하긴 했지만 지금 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나 뭐 이런 뭐 헬스케어 쪽에서는 뭐 구체적인 뭐 변화 같은 거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는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비난을 피하기 위한 발언일 수도 있지 않나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이런 이 헬스케어 시스템 좀 이제 너무나 불투명한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 쓸데없이 이 보험금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는 거 거기에다가 이 미국의 진짜 이 병원 그런 이제 청구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진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 아이 2명을 이렇게 또 미국에서 출산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미국 병원에 갔거든요. 뭐 당연히 보험으로 하긴 했는데 그런데 이게 어쨌든 청구서가 날아오기는 날아오거든요. 그런데 그 청구서 말이 되지가 않아요. 아이를 한 명 낳을 때마다 그 날라오는 그런 청구서들을 본다고 하면은 한 1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막 몇만 달러야. 막 병원에 입원해 있고 수술하고 뭐 그런 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아이를 한 명을 낳는데 수만 달러가 들어요. 수만 달러가 막 7만 달러인가 8만 달러인가 그때 그렇게 청구서가 날아들었거든요. 첫째도 그랬고 둘째도 그랬어요. 뭐 당연히 다행히도 의료보험에서 이렇게 또 되기는 됐지만 그런 청구서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게 말이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좀 이제 불투명한 것들도 굉장히 많고 좀 너무나 쓸데없는 그런 비용 처리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험 같은 것들은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중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이렇게 또 채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 의료보험비를 이렇게 또 지출하는 이 헬스케어비로 이렇게 또 지출하는 그 나라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최고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과연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헬스케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또 아니라고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좀 최하위권을 가지고 있는 헬스케어 시스템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돈은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미국의 헬스케어 시스템은 가장 질이 낮다라는 그런 소리죠. 한국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정작 사망한 사람은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 이 보험회사 CEO가 이렇게 또 사망을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 보험회사한테 지금 더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어.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그런데 이거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인들이 무엇에 대해 가지고 분노를 하고 있는지 좀 잘 알아가지고 이 헬스케어 시스템도 이 정부가 좀 이제 잘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헬스케어 시스템은 더 나빠질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뭐 겨우 오바마 케어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미국인들이 헬스케어 이 인슈런스를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오바마 케어까지 없애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이 오바마 케어 전에는 만약에 이 미국 사람들 중에 자신이 무슨 지병이 있다, 민간 의료보험에서 안 받아줬어요. 죽으라는 소리죠. 죽으라는 소리.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 오바마 케어 뒤에는 무슨 병을 앓고 있던지 간에 의료보험에서는 그 의료보험을 들어줘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오바마 케어가 진짜 이 미국인들한테는 한낮의 이제 희망이거든요. 이런 헬스케어 시스템에.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또 미국의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오바마 케어도 없애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메디칼이나 뭐 메디케어 이런 것들도 축소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때문에 미국에 있는 일반인들, 뭐 중산층들이나 그리고 뭐 가난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좀 더 힘든 그런 나날들을 이렇게 또 보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하락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우존스, S&P 500, 뭐 나스닥은 0.1% 정도, 뭐 거의 변동 없이 그냥 아주 소폭만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이번 주에는 미국 주식시장 하락세로 아마도 이제 마감을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식시장 이렇게 또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엔비디아나 메타, 뭐 페이스북 지금 뭐 3%, 2% 정도에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마존도 1% 정도에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 기술주들이 좀 이제 조금씩 내리는 것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브로드컴 있지 않습니까?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가지고 지금 뭐 주식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브로드컴 폭등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있다. 그래가지고 뭐 오르지도 않고 뭐 내리지도 않고 박스권에 있어가지고 지금 좀 갇혀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나스닥은 앞으로도 이제 좀 이제 강세장을 이렇게 또 보여줄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고, 그에 반해 가지고 이 소형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소형주들은 좀 이제 약세장을 이렇게 또 보여줄 것 같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오늘 이 브로드컴 있지 않습니까?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오늘 브로드컴 21% 정도 이렇게 또 폭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총 있지 않습니까? 시총이 드디어 1 트릴리언 달러를 넘어섰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뭐 테크 기업들이 이 1조 달러 클럽 이 시총 요것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이 한 50%가 전년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또 늘었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이 AI 매출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매출이 220%가 이렇게 또 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이익이 주당 순이익이 한 90센트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전년도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가지고 23%가 증가를 한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브로드컴이 계속 이렇게 또 잘 성장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AI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브로드컴에서는 이 소비자들한테 맞춤형 이 AI 칩을 지금 이렇게 또 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이 AI 수요에 이렇게 또 맞물려가지고 이 브로드컴의 매출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애널리스트들도 지금 뭐 계속해가지고 뭐 목표 주가를 계속 이렇게 또 올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좋은 그런 성적을 이렇게 또 낼 것 같다
라는 그런 이제 보고서들을 이렇게 또 내다 보니까 예, 이 브로드컴의 주가는 지금 오늘 예, 이제 계속 이렇게 또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코스코에 대한 예,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코스코도 네, 지금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주당 순이익, 예, 이 어닝펄 시어도 네, 뭐 4달러 이상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예상치 뭐 3불 70보다 훨씬 더 네, 이렇게 또 좋게 나왔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뭐 매출이면 뭐 순이익이면 그리고 예, 이 회원수 증가, 예, 이것도 네, 이 회원수가 네,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8%가 늘었대요. 네. 아니 코스코 그렇게 회원이 많은데 그런데 아직도 굉장히 많은 회원이 이렇게 또 늘고 있다고 하니까 대박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 코스코 이 매출이 이렇게 또 굉장히 많이 오른 이유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온라인 세일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매출이 13%가 이렇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스코에서도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이렇게 또 제품들을 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코스코에서 이제 많은 매출을 이렇게 또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순이익을 이렇게 또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원제 그 회비 있지 않습니까? 회비에서도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8% 이상 지금 매출이 이렇게 또 올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코스코에서 회원비를 이렇게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회원 수들은 계속 이렇게 더 늘어나고 있고 뭐 인기는 계속 이렇게 또 늘다 보니까 코스코는 이 올해 주식 있지 않습니까? 올해 주가만 50%가 올랐대요. 올해 주식이 50%가 올랐대요. 코스코 진짜 미치지. 저도 코스코 좋아하긴 하는데 와 진짜 대박이네요. 그러면서 코스코 이 자체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컬클랜드, 이 컬클랜드 매출도 계속 더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제품 수들도 더 이렇게 또 많아지고 있으면서 이 컬클랜드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코스코는 질 좋은 제품을 이제 합리적인 가격에 이렇게 또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회원 수를 단단히 굳혀 나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굉장히 인기를 이렇게 또 많이 얻었었던 그 텀블러 있지 않습니까? 스탠리 텀블러. 이 스탠리 텀블러에서 지금 260만 개 정도나 되는 스틸컵, 이 텀블러를 지금 리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스탠리에서 2016년도부터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잘 팔리고 있는 이 모델을 이렇게 또 리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리콜을 이렇게 또 하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뜨거운 음료를 이렇게 또 넣은 다음에 텀블러에 주둥이를 이렇게 또 마신다고 하면은 화상을 이렇게 또 입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38건의 화상 보고가 이렇게 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탠리에서는 이 뚜껑을 이제 리콜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리콜이 이렇게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리콜을 이렇게 또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빨리 가가지고 이 뚜껑을 이제 교체를 이렇게 또 받으면 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야, 그런데 260만 개의 뚜껑을 이렇게 또 갈아준다고 하면은 이거의 비용도 어마무시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 브랜드의 이제 가치를 이렇게 또 상승을 시켜주는 게 아닌가. 이거 한번 팔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너네들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스탠리는 뭐 최근 들어가지고 인기가 굉장히 많기는 많았지만, 그런데 요즘 들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같지만, 뭐 스탠리라는 그 브랜드 자체는 굉장히 좀 이제 탄탄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전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가 이 인류 역사상 사상 최초로 자산이 4천억 달러가 넘어서는 그 사람으로 이렇게 또 등극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일론 머스크의 자산이 400 빌리언 달러가 넘는데요. 4천억 달러가 넘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얼마나 큰 것이냐면은, 뭐 두 번째 부자, 뭐 세 번째 부자, 뭐 10위 안에 드는 그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자들 중에서도 이제 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빌 게이츠는 한참 동안 이 뭐 전 세계 최고 부자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마존의 이 제프 베조스도 한참 동안 뭐 전 세계 최고 부자이다라고 했는데, 빌 게이츠의 자산, 총 자산이랑 그리고 제프 베조스의 총 자산을 두 개 합친다고 하더라도 이 일론 머스크의 총 자산을 넘지 못한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진짜 일론 머스크 대박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 일론 머스크가 네, 최근 들어가지고 네, 자산의 팽창이 어마무시하다고 한다고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랑 이렇게 또 붙어 먹게 되면서 네, 지금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당선이 되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랑 연관이 되고 있는 그 주식들이 지금 다 이렇게 또 급등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테슬라 있지 않습니까? 네, 테슬라는 역대 최고치를 갱신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또 오르다 보니까 네, 지금 일론 머스크의 네, 자산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 스페이스 X 있지 않습니까? 스페이스 X도 지금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더 많이 이 자산이 늘어날 것 같다. 이 매출도 굉장히 많이 증대가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트럼프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가 이 우주 산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그 수많은 이 우주 산업 그 계약들은 전부 다 일론 머스크 이 스페이스 X가 가지고 갈 것이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페이스 X가 최근 들어가지고 뭐 시총이 계산이 됐다고 하는데 시총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늘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마무시하게 이 스페이스 X 그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테슬라 주식도 이렇게 또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일론 머스크는 400 빌리언 달러 넘는 자산을 이렇게 또 가지고 된 이 인류 최초의 인간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4천억 달러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건 뭐 어마무시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 일론 머스크가 이 X 있지 않습니까? 트위터 이 X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요번 대선 때 좀 굉장히 많이 잘 활용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뽑힐 수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일론 머스크 때문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뭐 돈도 잘 이렇게 또 기부도 하고 그리고 이 X를 이용을 해가지고 트럼프를 이렇게 잘 띄워주다 보니까 아마 킹메이커는 이 일론 머스크이지 않았나. 그리고 그 킹메이커를 한 그 대가를 아주 그냥 독특히 잘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 대단하고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